다양한 정보와 감동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TV 이웃 다정다감입니다. 최근 환경에 관심 갖는 분들이 참 많아졌죠. 걷거나 뛰면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이나 또 플라스틱 대신에 용기를 직접 가져가서 음식을 담아오는 용기내 챌린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변화지만 실천이 모이면 일종의 나비 효과처럼 언젠가는 우리에게 긍정적인 결과로 돌아오겠죠. 박소혜 리포터 혹시 용기내 챌린지 해본 적 있어요? 물론이죠. 용기내 챌린지뿐만 아니라요. 플로깅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하고 있는 작은 행동들이 불러올 나비 효과를 기대하면서 환경을 지키는 다양한 체험들을 하고 왔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어떤 게 좋을까? 그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참 고민이야. 뭐가 이렇게 고민이세요? 제가 요즘에요, 건강, 친환경, 조화로운 삶, 요런 키워드에 딱 꽂혔단 말이죠. 근데 뭘 하면은 제가 좀 좋은 영향력을 딱 끼칠 수가 있을까요? 일단 쓰레기부터 주우세요, 그럼. 감독님, 가끔 날 깜짝 놀라게 한단 말이야. 맞아, 쓰레기부터 주스면서 제가 좀 생각을 해볼게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죠. 내 앞에 떨어진 쓰레기부터 줍는다면 지구에게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지구를 지키기 위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 발 더 들어가 볼까 합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렛츠 고! 첫 번째로 찾아온 곳은요, 세종시 다정동인데요. 그래도 쓰레기가 은근히 있네요, 이렇게. 뿌듯하다. 감독님, 제가 이렇게 많이 주웠는데 줍다 보니까 지구도 지구지만 일단 제가 배가 너무 고픕니다. 일단 밥 먹으러 가시죠. 지구를 위한 환경 보호에 날은 열심히 집중하고 나니 마음은 든든해졌지만 뱃속은 허전하더라고요. 뭘 먹어야 좋을까 행복한 고민 시작입니다. 어디 보자. 지금 배가 고프니까 하우스 샐러드, 후무스 샐러드, 곡물 샐러드, 바질 커리, 코코넛 밀크. 다 맛있어 보이긴 하는데 난 좀 고기 같은 게 좀 땡기는데. 사장님, 여기 뭐 고기나 생선 없을까요? 네, 여기는 비건 식당이라서요. 야채 위주로 음식을 만들기 때문에 고기나 뭐 생선은 없어요. 지구를 위해서 제가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일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채식인데요. 울창한 나무를 베어내 축사를 짓고 가축을 키우고 그 축사 폐기물은 바다를 오염시킵니다. 그래서 하루 한 끼라도 환경을 생각해 고기 대신 채소를 선택해보면 어떨까요? 정갈하게 차려진 맛있는 채식 식단. 무언가를 더해서 맛을 내는 것이 아닌 재료 본연의 풍미를 살린 정성과 자연이 가득한 음식이더라고요. 아니 사장님, 저는 채식으로만 나온다고 해가지고 사실 굉장히 뭔가 그냥 초록 색깔만 딱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색감이 일단 너무 화려하고 무슨 작품을 보는 것 같아요. 와, 메뉴 소개 간단하게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거는 비트로 만든 비트 스프고요. 비트하고 그다음에 사워크림, 딜 이렇게 들어가서 맛이 상큼하고 겨울에 따뜻하게 드시면 몸도 따뜻해지고 아주 겨울 스프예요. 색깔이 너무 예뻐서 사실 맛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네. 어떠세요? 일단 너무 부드럽고요. 맛이 담백하고 되게 편안한 느낌이에요. 편하네요. 후무스 샐러드는요. 후무스를 만들어요. 병아리콩하고 올리브유하고 그리고 참깨가 많이 들어가고 마늘도 들어가고 그래서 갈면 너무 고소하고 맛있어요. 요 빵에다가 후무스랑 요 블루베리 하나 얹어서 먹으면 최고로 맛있어요. 사장님이 추천해주신 방법대로 먹어보면 그 맛이 어떨까요? 후무스가 굉장히 담백하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거기에 이 잼이 새콤달콤한 게 들어가니까 조화가 엄청 잘 어울려요. 보면 메뉴도 굉장히 다양하고 맛도 굉장히 좋은데 어떻게 이렇게 비건 식당을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야채를 너무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채식을 하게 되고 또 야채를 먹음으로 인해서 몸도 건강해지고 너무 좋으니까
또 직장인들도 이런 야채 식단을 권해주고 싶고 또 건강도 챙겨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거 차리게 됐습니다. 식당에 있는 메뉴들은 실제로 사장님의 가족들도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하는데요. 오랜 기간 드셔온 채식을 더 맛있게 대접하기 위해 연구를 많이 하셨다고 해요. 꾸준히 채식을 하면 과연 어디에 좋은지 궁금해졌는데요. 사장님 여기 언뜻 보이지만 피부도 굉장히 좋으시고 네. 또 군살이 없으세요. 이렇게 채소를 많이 드시면은 몸에 염증이 빠져요. 그리고 또 지방도 태워주고 그러다 보니까 날씬해지고 건강하게 되죠. 그리고 몸이 가뿐하니까 피곤함도 없어지고 채식도 하고 또 비결이 하나 있어요. 건강한 피부를 만들기 위해 추천받아 찾아온 이곳. 두근두근 기대가 큽니다. 뭐 하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핸드메이드 화장품 만들고 있어요. 화장품 만들고 계시는 네. 거세요? 다양한 효과를 지닌 천연 원료로 피부 상태에 꼭 맞는 화장품을 만들 수 있는데요. 오늘은 과연 어떤 화장품을 만들지 궁금하네요. 혹시 비건 뷰티라고 들어보셨어요? 비건 뷰티요? 제가 네. 먹는 거는 많이 먹어봤거든요. 비건 문화의 일부인데요. 화장품도 비건으로 사용해서 본인에게도 유용하고 또 주위 뭐 동물이나 환경에도 무해한 원료들을 사용하는 화장품이 비건 뷰티라고 해요. 오늘만큼은 지구를 생각해 보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동물과 환경에 무해한 비건 화장품으로 제 피부에도 도움을 줘보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핸드메이드 화장품이 갖는 매력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핸드메이드 화장품은요. 부작용은 줄이고 좋은 거는 늘려서 만들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에요. 사람마다 피부가 다르니까 내 피부에 딱 맞는 원료를 선택해서 최적의 화장품을 만들 수가 있죠. 살짝 저 이런 상태입니다, 선생님. 저는 네네. 어떤 화장품을 좀 쓰면 맞을까요? 여드름 있고 네. 홍조가 좀 있잖아요. 청춘이에요, 아직. 여드름 나고 막. 그래서 네. 그 수렴 작용이 있는 오일 그리고 항염 작용이 있는 원료들을 사용을 해서 만들면 훨씬 더 깨끗해진 피부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직접 수제 비건 화장품을 만들어 봤습니다. 식물성 왁스를 녹여 일정 온도에서 원하는 향의 에센셜 오일을 넣어 잘 섞어줍니다. 그리고 용기에 부어 굳히면 완성되는데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먹고 바르고 입는 것까지 깐깐하게 따져보고 가치 있게 소비하는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요즘 요 비건 화장품에 대한 관심도 부쩍 늘고 있다고 하네요. 너무 잘했어요. 직접 만들어 보니까 과정도 굉장히 재미있고 그랬어요? 또 뭔가 힐링이 되는 느낌이 막 들어요. 그럼요. 그렇죠. 이렇게 비건 화장품을 만들어 봤는데 네. 비건 화장품이 가지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동물성 원료를 쓰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 원료를 사용한다는 것.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조건이죠. 꿀벌의 희생으로 얻은 비즈 왁스 대신 식물성 왁스를 사용한 비건 화장품입니다. 노랗게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선생님. 네. 이렇게 바르니까 일단 발림이 굉장히 좋고 사실 건조할 때 수분크림 발라도 금방 날아가는 맞아. 경우가 있잖아요. 요건 약간 유분감이 있다 보니까 연고처럼 약간 오래도록 남아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일단 향이 그 네. 티트리 오일 넣어주셔가지고 네. 되게 시원한 향 나면서 그죠? 너무 촉촉해요. 그래서 이게 오늘 이렇게 보니까 빨리 집에 가서 세수하고 써보고 싶어요, 화장품. 소희님 비건 샐러드도 맛보고 비건 화장품도 만들었잖아요. 근데 한 군데 또 가볼 곳이 있어요. 제가 추천할게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찾아온 세 번째 장소는 카페입니다. 이곳에서는 어떤 특별한 만남이 절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되는데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비건 투어를 하고 있잖아요. 이 라떼에도 뭔가 비밀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맛이 굉장히 부드럽고 담백합니다.
과장님. 커피 한잔 할래요? 제가 라떼를 딱 먹어봤는데요. 맛이 굉장히 뭔가 부드러우면서도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편안한 맛이 들더라고요. 저희는 비건 카페라서 우유 대신에 다 두유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속이 편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파는 뭐 디저트도 다 비건으로 만들어지는 걸까요? 전부 다 비건이고요. 그리고 우유나 달걀이나 버터 없이 맛있게 만들고 있어요. 축산업은 탄소 배출량과 관계가 깊은데요. 육류와 유제품은 기후변화의 촉매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기 한 번, 우유 한 번 덜 먹는 것도 지구를 지키는 방법이 됩니다. 와, 일단 너무 예뻐요. 오늘 먹는 아이들이 다 너무 예뻐요. 재료에 대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비건 디저트, 그 맛이 궁금했는데요. 이거 그냥 호박인데요? 근데 식감도 굉장히 부드럽고 버터가 또 이제 보통의 버터가 안 들어가다 보니까 약간 뻑뻑할까? 이 생각을 했었는데 엄청 촉촉하고 호박의 풍미가 굉장히 좋아요. 재료에 이해가 없다면 이렇게 만들 수 없겠죠. 부풀리지 않은 진심이 이 반죽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이 비건 카페를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원래부터도 환경 문제에 관심이 조금 많았는데 그걸 직접 실천하게 될 뭔가 저만의 행동이 필요했고 이제 제가 원래도 빵을 엄청 좋아하는 편이어서 언젠가 빵집을 차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좀 그 꿈을 좀 앞당겨서 실행하게 되었어요. 사실 비건 레시피가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런 거 처음에 좀 하실 때 좀 어려움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비건 제품 자체가 많이 시중에 없다 보니까 직접 버터 같은 경우에는 비건 버터를 제가 직접 만들어서 쓰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재료들도 제가 유기농으로 좀 주로 쓰는 편이다 보니까 직접 가서 장보기도 하고 그런 점이 조금 더 수고롭긴 한데 그래도 맛있게 만들어질 걸 생각하면 뿌듯해하고 있어요. 릴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죄송해요. 좀 전에 밀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모임에서 별명을 부르는데 이제 닉네임으로 밀리라는 별명을 쓰시고요. 예, 저는 두레고요. 저는 포도. 그럼 어떤 모임 말씀하세요? 아삭아삭이라는 채식 모임입니다. 같은 뜻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참 든든할 것 같은데요. 끝나고 저기 뒷그림 해야지. 오늘은 새로 만든 메뉴를 선보이고 회원들에게 솔직한 맛 평가를 듣는 시간이랍니다. 잘 드셔. 어때요? 가수제. 맛있다. 어때요? 괜찮아요? 아이스크림? 브라우니의 찐득한 맛이 정말 잘 어울려요. 지금 모임하고 계신데 디저트 좀 맛있게 드셨어요? 이렇게 모이시면은 주로 어떤 이야기 나누세요? 저희 모이면 아무래도 관심사가 어떤 곳에 어떤 새로운 식당이 생겼는지 맛집이라든지 이런 곳을 채식 저희가 지도를 만들어서 회원들끼리 공유하고 있어요. 비건을 실천하는 회원끼리 이렇게 식당과 카페의 정보가 담긴 책을 만들어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는데요. 불편함을 감수하고 비건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비건은 사실은 앞으로 미래 사회에 있어서 지금 지구온난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지구를 좋게 만드는데 선택해야 되는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가 아닌 내일을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 더 나은 지구를 주고 싶은 마음. 그래서 불편함을 사소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렇게 생각은 행동을 바꾸고 행동은 미래를 바꾸지 않을까요? 특별한 이유라고 한다면 한 가지밖에 없는 게 정말 다 같이 공존해서 살기 위해서거든요. 왜냐하면 비건이라는 게 환경 문제 그리고 다른 동물권, 동물에 대한 존중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비건을 함으로써 다 같이 이 험한 퍽퍽한 세상을 공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내일을 위해 오늘만큼은 즐거운 채식으로 담백한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네, 박소혜 리포터 영상 잘 봤습니다. 요즘 비건 문화가 많이 활발해졌다고는 해도 이게 예전보다 좀 나아진 것일 뿐이지 아직도 우리가 일상에서는 메뉴를 고른다든지 물건을 살 때 하나씩 다 살펴봐야 하는 그런 불편함은 여전히 있을 것 같거든요. 비건 식당, 카페, 화장품 만들기 하고 왔는데 네. 느낌 어땠어요? 사실 예전보다는 좀 많아졌지만요. 저희가 사실 그냥 보통의 음식을 먹을 때는 뭐 알러지가 있다거나 하면 더 이상 그 음식을 먹으라고 이제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나 비건이야, 채식해 그러면 왜? 정말? 고기 아예 안 먹어? 등등 굉장히 많은 질문을 받으시면서 좀 불편함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비건 식당이나 비건 카페를 가시면은 편안하게도 시선에 구애 없이 즐기실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또 제가 직접 가서 체험을 해보니까 일단 모양도 너무 예쁘고 맛도 아주 그냥 똑같아요. 똑같이 맛있고 네. 너무 속이 편하더라고요. 네. 아, 저도 한번 가서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내가 비건은 아니어도 비건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은 비건 문화와 채식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두 분 스튜디오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한의사 최윤복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10년 전부터 채식을 실천하면서 그쪽으로 더욱 관심을 갖고 전문적인 공부와 연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채식을 현재 실천을 하고 계시고 공부까지 하고 계십니다. 자,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시작해서 4년 조금 넘게 비건을 실천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권 못지않게 동물권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네.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해방 물결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활동가 무루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 무로라는 이름의 뜻이 있을까요? 좀 특이한데요. 제가 사실 활동명이 하나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무루라는 단어가 따로 있더라고요. 이제 번뇌에서 벗어나거나 네. 번뇌가 없음이라는 뜻인데 번뇌가 없는 건 모르겠는데 네. 번뇌에서 벗어나는 그 어떤 스타일이 좀 저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네. 저와 좀 잘 어울리는 단어라고 생각을 해서 무루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반갑습니다. 사실 저는 채식과는 또 비건과는 조금 거리가 먼 사람이긴 한데 앞선 화면을 보고 좀 관심이 생겼거든요. 예, 우리 최윤복 한의사님 채식을 하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예, 저는 채식을 운명처럼 오래 전에 접했는데 적극적으로 실천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러다가 제가 본격적으로 건강에 대한 강연을 하기 시작하면서 병의 원인에 대한 탐구를 했는데 대부분의 만성 대사성 질환의 원인이 동물성 단백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직업 속성상 환자들에게 올바른 식사법을 전해줘야겠다는 사명감으로 식사법을 환자들에게 권유하기 전에 제가 먼저 실천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채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최윤복 원장님께서는 환자들에게 올바른 식사법을 전달하겠다는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원동력이 돼서 채식을 하셨고, 그러면 무르님은 어떻게 처음에 채식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어요? 네, 저는 고등학생 때 처음으로 진지하게 제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이제 동물원 사육사로 꿈을 정하게 됐는데요. 그러던 중 이제 동물은 행복할까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네. 결국 이제 돈을 벌기 위해 존재하고 동물이 열악한 환경에서 무기력하게 지내다가 생을 마감한다는 그 사실을 제가 그 책을 통해서 알게 되고 마음이 되게 아팠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동물을 착취하는 여러 산업을 들여다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네. 동물을 억압하는 사고와 이 비인도적인 산업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싶어서 사육사란 꿈을 내려놓고 동물권 활동과 채식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채식을 하기까지 진로에 대한 고민부터 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네요. 각각 채식을 하는 이유는 사실 다르겠지만 최윤복 원장님 어떤 상황의 분들에게 채식을 좀 권하시나요? 예, 사실 저도 그동안 채식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과 생각의 변화를 많이 겪어왔던 당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적으로 얘기하면 자연식물식이라는 걸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 모두에게 동기가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문제가 생기신 분들, 특히 비만, 당뇨, 고지혈증, 심장병, 암, 자가면역 질환, 중풍, 치매, 신장병, 골다공증, 통풍과 같은 대사질환을 앓는 분들에게는 소위 채식을 제가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제가 하루 동안 채식을 경험을 했잖아요. 제가 하루를 하는데도 뭔가 속이 굉장히 편안해진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저희 원장님께서는 10년 동안 채식을 하셨으면 좀 어떤 걸 좀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좀 어떠셨어요? 저는 체중이 78kg 정도였는데요. 키가 168 정도였으니까 키에 비해서 몸무게가 좀 많이 나갔지만 체중을 인위적으로 줄여야겠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채식을 실천하고 난 뒤 약 3개월 이후 70kg 정도로 몸무게가 줄었고 지금도 그 몸무게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채식은 산업화 이후에 증가한 풍요병을 치료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인은 풍요병을 앓고 있는데요. 산업화 이전에는 거의 없던 질병이고 산업화 이후에 폭발적으로 늘어난 질병인데요. 지금도 산업화가 완성된 나라에서는 이 질병이 많지만 산업화가 완성되지 않은 나라에는 이런 병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풍요로워진 밥상으로 인해서 생긴 병을 치료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채식이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무르님 같은 경우에 그동안 채식하면서 좋은 점만 있진 않았을 것 같아요.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뭔가요? 제 주변 대부분 사람은 이제 채식을 하는 것에 대해 설득력 있는 비판보단 비난에 가까운 말을 해서 스트레스를 받긴 했지만 네. 채식이란 것은 어쨌든 제가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내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느꼈던 바로는 정보가 부족할수록 개인이 편견을 가지기 좀 쉬운 것 같아요. 양측의 주장과 논거를 수집하고 판단을 내려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당장 라면과 우동 둘 중 뭐가 맛있는지 고르기 전에도 일단 둘 다 먹어봐야 하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그렇게 답을 내릴 수 있는 거고 내 라면만 먹어놓고선 라면이 더 맛있다고 하는 건 공정하지 않은 거죠.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채식과 육식 이분법적 구도를 떠나서 우리가 먹는 것이 어떻게 생산되고 있는지는 알아야 하는 것이 최소한의 책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채식에 대한 그런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긴 하지만 제가 막상 채식을 하려고 하면 사실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뭘 먹어야 될지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원장님. 시작을 한다고 하면 주로 뭘 먹으면 좋을까요? 평소에 어떤 거 드세요? 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식사 전에 한 번씩 사진을 찍어 놓는데요.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것과 같이 네. 고기나 생선이 보이지 않을 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저희보다 더 잘 드시는데요? 잘 드시는 것 같은데요. 네. 적게 먹을수록 좋은 만큼 현대인들에게 지방 섭취가 부족한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거기에 단백질은 우리가 재생해서 쓰기 때문에 보통 50에서 60g 정도가 하루에 필요한 양입니다. 우리가 단백질은 부족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건데요. 감자나 브로콜리, 당근에도 단백질이 있고요. 현미에도 단백질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콩이나 두부에는 단백질이 아주 다량이 있습니다. 실제로 단백질이 필요한 양은 우리가 하루에 커다랗게 썬 두부 한 두 쪽, 한쪽만 먹어도 충분합니다. 부족한 영양소는 전혀 없습니다. 비타민 B12라는 게 서양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한국이나 일본 사람들은 해조류에 있는 김, 미역, 다시마, 파래 같은 것을 섭취하기 때문에 비타민 B12가 부족해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뭐 채식이라든지 비건에 대해서 어떤 편견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잘 몰라서 그랬구나라는 걸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두 분 마지막으로 오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시간 드릴게요. 네. 예, 한국은 매우 좋은 먹거리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동물성 식품만 빼면 모든 것이 채식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만큼 양질의 식사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먹는 음식에서 고기, 생선, 계란, 우유만 빼면 그리고 가공식품을 배제한다면 건강한 식사를 하기가 매우 쉽고 네.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런 관점에서 채식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르님은 어떤 말씀하시겠어요? 네, 저는 채식을 하면서 사회적으로 제도와 분위기가 받쳐줘야 한다고 절실히 느꼈습니다. 사회에서 채식이 부각된 것은 몇 년 안 됐지만 지금은 군대에서도 희망하는 장병에겐 채식을 지급하고 있고요. 축산업이 기후위기를 초래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서울과 울산 등 여러 지역의 교육청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매달 2번 그린 급식의 날 또는 채식의 날이라고 해서 네. 채식 급식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식을 해야 하는 당위성에 공감하는 분들과 비건식을 제공하는 식당도 많이 늘었습니다. 이처럼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 영역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늘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면 좋겠습니다. 네, 비건 문화와 채식에 관해서 좀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세 분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TVU 다정다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